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박상일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?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. 빈칸 맞추기 신조어 테스트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. 통장이 비었다는 의미의 단어를 써서 종종 내 통장만 왜 땡땡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예. 땡땡에 들어갈 이 단어 맞춰보시죠. 퀴즈라고 하기엔 너무 쉽네요. 예.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서 늘 텅 비었다는 의미로 텅장. 통장. 예, 텅장이라고 해야 맞는데 예. 강세를 둬야죠. 맞습니다. 박 기자의 통장 늘... 내 월급 또 대박이다 뭐 전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. 아니에요. 텅장이시라고요. 통장 맞습니다. 예. 직장인들 사정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오늘 어떤 이슈길래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실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융 분야에 약한 편입니다. 금융 분야라는 게 꾸준히 보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거든요. 강하시다고 들었습니다. 그럼요. 저 김대우의 경제 읽기라는 코너를 매일 진행하고 있어서 김대우 박사께 맨날 배우고 있어요. 그렇죠. 최근에 이 금융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력을 알아보는 이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과연 본인은 어느 정도에 해당을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죠. 금융 이해력 조사는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 글로벌 협력기구가 만든 기준에 따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년마다 실시가 됩니다.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:1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만큼 그 신뢰 수준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슈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우리 집에 이 조사하러 오신다면 좀 무서울 것 같네요. 네, 어쨌든 최근에 재테크 열풍이 아주 뜨거웠던 만큼 금융 이해력도 우리 국민들이 월등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결과들 어떻습니까? 금융 지식, 또 금융 행위, 금융 태도 이런 것들이 성별에 따라 또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.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6.8점이었습니다. 2018년 조사 때보다 한 4.6점 정도 점수가 좀 올라간 건데요. 그래도 60점대면 조금 너무 낮은 점수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런데 이 점수가 국제 기준에 따라 산출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OECD 가입 국가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11개 국가 가운데 3등을 했습니다. 세대에 따라서 금융 이해력 수준에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. 중장년층은 거의 70점에 가까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. 예상하셨다시피 노년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남성과 여성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3등이면 굉장히 잘했네요. 그럼요. 근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18년 조사 비교했을 때 2년 사이에 점수가 5점 정도면 꽤 올랐어요. 굉장히 많이 오른 편입니다. 4.6점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당시에는 OECD 평균치보다 못했습니다. 밑돌았죠. 그런데 2년 만에 이렇게 3위에 올랐다. 금융 이해력이 상승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?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전 국민적인 주식 투자 열기도 이유로 꼽히긴 하는데요. 한국은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주식 붐 등으로 금융, 또 경제 관련 기사와 관련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까지 손쉽게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금융 이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조사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? 이번 조사에서 성인들의 금융 지식 조사 부분을 보면요. 한국 국민들은 이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대체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.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반대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로 받은 금액까지 또다시 이자가 붙는 걸 의미하는 거죠. 복리,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유독 낙제점을 받았습니다. 복리는 사실 저도 낙제점이 아닐까 싶은데. 저도 어렵습니다. 예, 재테크의 기본 개념인데도 정작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조사 항목은 어떻습니까? 건전한 금융, 또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금융 행위를 보면요. 적극적 저축 활동, 또 가계 수지 적자 해소 등에서는 점수가 높았습니다.
유독 신중한 구매를 하거나 또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좀 약했는데요. 예를 들면 직장에서 퇴직한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아주 부족했던 겁니다. OECD 평균 45.3%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고 11개 나라 가운데도 7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네, 세대별로도 짚어보고 싶은데 이제 동학개미 열풍이 작년 한 해 크게 불었잖아요. 젊은 층도 많이 뛰어들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? 그 김대호의 경제일기 그걸 아마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젊은 층도 뉴스를 많이 봐서 훨씬 더 이해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30의 경우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네. 금융 지식 자체는 평균과 비슷한 73점으로 꽤나 높은 편인데요.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투자를 하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투자를 하느냐? 그렇진 않았습니다.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한 34% 정도였는데요. 반대로 대답한 청년들보다 10% 정도 높았습니다. 미래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은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보는 청년들도 다른 세대보다는 좀 많았습니다. 네, 그런데 어르신들이 돈을 모으려면은 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네.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젊은 층의 소비 습관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. 이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융 교육입니다. 최근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서 뭐 TV 프로나 유튜브 이런 금융 이해 자료는 넘쳐납니다. 그런데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교육이 없을까라고 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는 무료 강의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무료로 온라인 교육과 재무진단 등을 받아볼 수 있고요. 교재 신청하는 것도 역시 무료로 가능합니다. 또 전국의 학교와 금융회사를 결연 맺고 교육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. 그리고 금융이해력 사실 뭐 조기 교육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공교육으로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. 아, 그러면 뭐 중학교나 이런 데서 금융 교육을 배운다. 아,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어떤 그러니까요.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?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시범 적용이 됩니다. 지금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은 사회 과목의 일부 포함된 게 전부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. 사회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뭐 따로 저축과 투자, 위험관리 같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. 네, 우리 생활에서 금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.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?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.